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신영하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청정봉화의 홍삼 먹은 고추는 직접 만든 홍삼 퇴비와 한방 영양제로 재배하여 뛰어난 맛과 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엄선된 고추만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폭락된 고추값에 농민들의 한숨이 늘어만 갑니다. 부득이 고가로 판매되던 매울농원의 홍삼 먹은 고추를 조합원들에게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청정봉화의 홍삼 먹은 고추는 직접 만든 홍삼 퇴비와 한방 영양제로 재배하여 뛰어난 맛과 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엄선된 고추만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자자, 600g 한 근에 8,000원, 10근부터 무료 배송. 연락처는 010-6424-1941. 다음 블로그 바보농부 매울에서 친환경 재배 과정을 확인하세요. 재성이 말 들었지? 사람들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그럼 나도 너희들이 되돌아올 거라고 믿고 이 미루나무에 1년에 하나씩 노란 손수건을 묶어둘게. 나중에 잊지 말고 꼭 돌아와. 전쟁의 상처를 잊기 위해 각각 미국과 에티오피아로 떠난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의 주민 최재성과 정희연. 친형제보다 더 친형제 같았던 그들은 60년 만에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버상의 제2차 한국전쟁에 휘말리는데, 북한이 고용한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을 노린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으로 불타는 걸 막으려면 주한미군의 지대공 미사일을 장악한 해커를 일주일 안에 체포해야 한다. 세계 제1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노리는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을 경고하는 소설 DMZ 남과 북, 그 어느 곳의 영토도 아닌 땅. 도서출판 글과 생각.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기사는 뭐죠? 예, 법원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해 검찰에다가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소 제기 명령. 쉬운 표현은 아닌데요. 이렇습니다. 사실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검찰뿐입니다. 예. 기소권이라는 건 이런 거죠.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권리. 자, 재판정에 세울 사람을 검찰만 선정하면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봤을 때 아니 왜 이 친구는 왜 재판정에 안 세워?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재판정에 세울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공소 제기 명령입니다. 예. 아니 봤더니 이종명, 민병주 이 사람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서 중요한 책임자인데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빼? 이 법원의 어제 판단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 자, 검찰은 지난 6월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원세훈의 지시를 받은 이종명, 민병주 이 두 사람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자,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의 범죄 가담 사실은 인정했지만은 아니 국정원에서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은 명령만 받은 사람들이지 뭐 이 사람들이 뭐 진짜 자의적으로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기소 유예를 결정 내렸던 겁니다. 예. 자, 근데 법원이 이 두 사람도 재판정에 세우라 이렇게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림으로써
당장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남용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공소제기 명령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아니, 자기들이 한 방 엿을 먹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환영하느냐. 일단 이 저간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사실은 이 두 사람 안 세우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하여간 온갖 형태로 이 수사에 관여를 해서 이렇게 이 사람 빼라 저 사람 빼라 혹은 이 선거법 위반 이건 아니다. 구속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넣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세간의 의혹이 적지 않았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동욱 총장에게 압박을 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네, 그때 말 제대로 안 들었다고 검찰총장을 찍어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는 거죠. 지금 최동욱 총장에 대한 이런 논란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의 당시 갈등에서 촉발됐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이 반드시 유죄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하면 원세훈은 기본적으로 유죄다. 이런 법원의 인식이 여기서 노출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요. 자, 검찰 관계자는 공소 제기 명령이 달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국정원 수사팀을 격려해 준다는 느낌도 받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오늘 11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사건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고요. 예. 이번에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예. 공소제기 명령을 내린 곳은 서울고법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서울고법에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 사람들 말이야. 어떻게 원세훈만 이렇게 기소할 수 있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법원이 이런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 이 사람은 또 뺐습니다. 네, 뺀 이유를 보니까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11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면입니다. 예. 자,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늘 1면 머릿 기사입니다. 5단입니다. 한면 맨 위에 네. 한가득 제목으로 단 것이 민생 신뢰 강조하더니 박 대통령 복지 공약 포기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기초연금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대선 때 약속했던 핵심 공약을 뒤집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는데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는 26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 지원 그리고 정부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약 파기, 아울러 대국민 사과를 국무회의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다는 얘기일까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제목으로 뽑았느냐 이게 또 주목됩니다. 동아일보 4면에 나온 제목은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 복지공약 현실화, 국민 설득 직접 나선다. 중앙일보 3면입니다. 복지공약 후퇴 논란 확산, 대통령 직접 국민 설득할 듯. 아니 공약을 붙인 게 뒤집듯이 뒤집는 거를 설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이 표현에 들어있는 이 단어 중에 직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예. 손수라고 쓰지는 못하고 직접이라고 썼지만 예. 안 써도 되는 표현인데 예. 손수라는 뉘앙스가 예. 읽혀지도록 이런 예. 문장을 넣곤 하는데요. 예. 말씀대로 이 문제는 중요한 공약이었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설득을 하고 사과할 일이 있다면 예. 별도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국민과의 약속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아주 핵심적인 지지층인 이런 어르신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어르신들에게 앉은 자리에서 회의 중에 사과 한마디로 가볍게 넘어간다. 이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죠. 혹시 일어서서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게 본인이 직접 했던 공약입니다. 예. 뭐 정책팀에서 후보 캠프에서 이렇게 공약집에 낼 때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캠프에서 냈던 공약이라면은 글쎄요, 나중에 뭐 이런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명하는 그런 과정들도 사실은 적합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약속했던 공약들 아닙니까? 예. 잠시 후에 이 사건의 재구성을 들어보시면은 아실 텐데, 아니 그래 놓고는 이 뭐 복지 공약 현실화라느니 국민 설득 직접 나선다느니 이런 표현으로 이 보수 언론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이게 마사지하고 있는 네. 모습을 보면은 참 언론의 정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은 게다가 그동안 복지 공약 이거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수 언론이 부채질할 때 그때마다 공약 수정은 없다 이렇게 강조해 왔었습니다. 인수위 시절인 지난 1월에 대선 공약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당선되고 한 달도 안 돼서 나온 무렵에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인수위원장 입을 통해서 밝힌 것인데 어쨌든 뭐 본인 이야기죠 이게. 정부 출범 뒤인 3월 1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공약을 지키라 이렇게 주문했었습니다. 예. 그로부터 이제 6개월 지난 시점이죠 지금이. 당시에도 청와대는 여권의 그 복지 공약 수정론에 대해서 복지 공약을 지키지 말라 하니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세제 개편안과는 별도로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면서 각별하게 복지 공약을 챙겼던 터였습니다. 자,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그 공약 파기는 사실 그 노인들에 대한 20만 원 지원 이것뿐이 아니죠.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4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약속. 예. 이 약속도 뒤집었습니다. 대선 당시 공약집에 쓰인 문구입니다. 이거 뭐 명백하게 문서로 이미 약속했던 그런 공약인데요. 자, 4대 중증 질환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라고 해서 정말 귀가 번뜩였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공약 보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전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예. 뭐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사람을 쉽게 믿으시는군요. 아니 이건 뭐 문서로 약속하고 자기가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이걸 뒤집는다면 정말 이건 이거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없는 사회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정도까지 염세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예. 뭐 기초연금 문제에 좀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에 이 약속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어그러졌습니다. 환자들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그러니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에 보장 대상 제외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니까 인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설렁탕을 시켰는데 공깃밥은 따로 돈 내고 사시라 뭐 이런 얘기죠. 국물만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국물만 공짜라는 얘기죠. 자,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의 이행 방안을 밝혔는데, 하지만 이 방안은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공약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가 항암제라든지 MRI 등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시켰습니다. 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는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같은 의학적 비급여와 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같은 3대 비급여로 나뉘어졌는데요. 그리고 의학적 비급여 일부에 대해서만
진료비 25%에서 50%를 지원하고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액 국가 부담. 이게 거의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100% 지원한다더니 따지고 보니까 25%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신 비유가 좀 잘못됐습니다. 설렁탕과 공깃밥이 아니에서 예. 공깃밥을 따로 돈 내라는 게 아니라 예. 공깃밥 공짜로 줄 테니 예. 설렁탕 돈 내라. 아, 그러네요, 보니까. 이 설렁탕 안에서 이 고기도 따로 돈을 내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자, 이걸 국무회의 석상에서 앉은 자리에서 사과 한마디만 하신다. 이건 정말 스스로 왕이라는 그 발상을 갖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이런 무례의 극치 아닙니까? 아직 사과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사과 얘기도 없었네요, 보니까. 예. 사과는 제 좀 기대이자 상당히 소망입니다. 긍정적인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전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네,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11면을 보니까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는 모든 교과서 때리기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중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교과서 때리기라는 얘기는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죠. 교학사 교과서만 갖고 그러지 마라. 딴 교과서는 뭐 문제 없는 줄 아느냐. 뭐 이런 건데요. 한국사 교과서를 말하는 거죠. 8개 종 가운데 7개 종이 대기업의 경제공헌보다 독점 같은 이런 폐단에 집중적으로 이게 주안점을 두고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그 문제가 되는 교과서의 내용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지금부터 조선일보가 거론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학사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거 참 이 균형이 있는 공정언론 조선일보입니다. 교학사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재벌의 부가 집중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사회 문제도 일어나서 점점점 이겁니다. 이게 뭐 틀린 말이 있나요? 아니, 지금 이거에 문제가 있다고. 예, 조선일보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금성출판서 보겠습니다. 정경유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폐단. 아니, 뭐가 틀린 말인가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두산동아를 보겠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 관계는 심화됐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 문제점이 있었다.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리베르스쿨은 그 대기업,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서술이 없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분석했는데, 미래N의 그 교과서를 보면은 정부의 대기업 육성 정책은 특정 가족이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낳았다. 경제는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경유착과 경제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예. 아마 이 특정 가족이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렸다. 이 부분이 아마 조선일보의 노기를 건드린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지금 언뜻 들었습니다만은. 다음,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해서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 기업인들 대부분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됐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기업은 성장을 유지했지만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대기업은 커피, 빵, 비빔밥, 슈퍼마켓 등 소상공업까지 진출해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아니,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비상교육의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예. 각 산업 분야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했고 정경유착 현상도 심해졌으며, 그리고 그러나 정경유착과 재벌의 무리한 사업 확장 문제가 나타났다. 예, 지학사 보겠습니다. 재벌이라 불리는 독점 자본이 성장했다. 외형적 확대에만 치중했던 몇몇 대기업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외환 위기를 맞이하였다. 원조 물자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했다.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과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재벌에 각종 특혜가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천재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잘 안 되니까 예. 교과서가 이렇게 쓰는 것이라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문제고 이건 뭐
정말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것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이른바 조선일보 기사에 인용되는 한 전문가의 말이 있습니다. 기업가는 불확실한 시장의 합리적 예측, 책임 투자, 기술과 경영 조직 혁신의 주체이며 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서 정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특혜와 부당이익을 챙긴다고만 생각하는 역사학자들의 한계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왔던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네, 뭐 조선일보가 자신의 기사에도 써놨지만 예. 교과서가 지금 얘기한 그런 기조에 긍정적인 서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균형감 있게 뭐 역할을 했던 부분은 그대로 쓰고 예. 또 부정적인 면은 학생들한테 가르쳐야죠. 그렇죠. 네. 기업을 없애자는 얘기도 아니고 네.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통찰을 하고 온당하고 정당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끔 학생들에게 논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과서의 역할인데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이 교학사의 이런 역사 왜곡, 표절 이 문제하고 과연 이걸 등치시켜서 볼 문제인지 조선일보의 이런 아주 뭐랄까요 의도가 불순한 접근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라는 회사 자체가 재벌, 족벌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굳이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만 그 수많은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 이건 뭐 방실과도 해당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언론이 이런 기사를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곡하고 이런 그 아주 팩트에 기반한 평가가 다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참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를 보겠습니다. 한겨레가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설립 취소 방침을 통고한 것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제 그 전교조 대변인 이야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협의하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느닷없이 설립 취소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논의를 거칠 것처럼 얘기한 상황에서 이런 방식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해직자 조합원이 처음 쟁점이 된 거는 이명박 정권 때였습니다. 2010년 3월 이후에 고용부가 2차례 전교조의 관련 규역을 개정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에는 설립 취소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MB 때도 안 했던 노조 취소라는 칼 이번에 박근혜 정권에서 빼드는 꼴인데요. 노동정책에 관한 한 무색무취에 가깝던 박근혜 정부가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강경한 반노조 정책 기조를 확립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조던문 가톨릭대 교수는 노동 3권 가운데 단체 결성과 관련해서는 해고자를 포함한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국제 기준인데 해고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노조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합법을 회피할 전교조라면은 법내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지 말라는 식으로 오늘 이렇게 전교조를 압박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해고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아니 합법 파업을 해도 파업한다고 뭐라고 하고 뭐 악습이라더니 뭐 연례 행사냐 이렇게 뭐 비아냥거리면서 또 이 부분은 또 법을 또 들이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간추린 뉴스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지난 4월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해고자가 포함되더라도 그 노조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그런 법이 지금 상정됐다 이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그 보수 정권의 이 이른바 진보 교육단체 또 진보 성향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평범한 교과서에까지 이렇게 보수적 색채를 들이우려는
이런 움직임. 네. 전교조 설립 취소 최후 통첩에서 그야말로 활용 점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한번 정점이라고 얘기하다가 좀 망신을 당했는데 점정입니다. 네. 자, 최동욱 총장 관련한 기사 짧게 한번 좀 짚어보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동욱 총장 관련자, 검찰총장 관련자 신상 털기 논란 오늘 세계일보가 일면에서 싣고 있는데요. 사정기관 관계자 말입니다. 법무부가 최근에 최동욱 총장 혼외 아들 진상규명 명목으로 임모 씨, 혼외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씨의 원적지가 대구시 북구 모동이라는 기록을 확보했다면서 네. 당국이 진상조사를 핑계로 혼외 아들 의혹 규명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세계일보 기자에게 귀뜸을 해준 모양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임 씨와 관련해 갖고 있는 정보를 올려보느라 이런 취지의 공문을 또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자,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에는 민간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단말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출입국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법조계 관계자 말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 임모 씨의 아들 이 최모군의 출입국 기록 확보에 정보기관이 관여했다면은 이건 미성년자인 최모군 주민등록을 정부가 불법 취득해서 활용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합법적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이겁니다. 왜 그 법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전교조의 불법을 얘기하기 전에 예. 이러한 신상털기의 불법성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동아일보 12면 기사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최동욱 총장이 오전 9시경에 혼외 아들 의혹 보도를 낸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다고 합니다. 내면서 입장 발표를 할 것이다. 네. 어떤 입장이 담길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최동욱 네.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의 문제점과 검찰 흔들기 그리고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강한 어조로 밝힐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정보도 소송 제기는 원래 어제 낼 것으로 네. 예상이 됐습니다만 좀 늦어진 것 같군요. 예, 법리 검토를 좀 더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군요. 네. 자, 오늘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NLL 대화록 그 이지원에다가 등재한 다음 청와대 인사들이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삭제한 정황이 있다. 검찰이 이렇게 확인했다는 기사가 오늘 실렸습니다. 예. 검찰이 관련 참여정부 인사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여정부 인사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오늘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최동욱 총장 관련 기사 오늘도 조선일보에 안 나온 모양이죠? 네, 오늘도 뒤져보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끝으로 준비하신 노래가 있나요? 오늘은 노래 없이 네. 어제 이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시국 미사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육성을 들으실 텐데 관련해서 이 육성은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정원은 지금까지 저지른 온갖 불법으로 자신이 얼마나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해악적 존재인지 스스로 충분히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다.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원세훈, 김용판 등 국정원 사태와 관련된 모든 범법자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셋째,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진상 규명 노력을 제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상의 불법을 깨끗이 정화한 다음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새롭게 신임을 구하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당, 새누리당. 이 한나라당 시절에 2008년도 총선 때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3배를 높이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우리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 푼도 올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끝끝내 반대를 했거든요. 이제 다시 선거 때가 되니까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시는데 그랬으면 새누리당 정부 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왕 거짓말할 거 월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하시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도 그 당시에 이것을 한 2배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꼭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그래도 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건데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명박 때 이야기. 우리의 박근혜 후보는 다를 거라 믿었는데 국민과 맺은 약속은 하늘같이 여기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천할 것입니다. 제가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서 오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여러분과 한 이 약속들 저의 정치 소신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실천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는 약속 대통령이 돼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약속. 월 2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노년층에게 모두 월 20만 원을 주겠다는 기초연금제 도입은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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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드린 약속을 거짓말.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거짓말. 그렇게도 잊었나 세월 따라 잊었나